안녕하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넘게 구직 활동을 하다. 다행히 어느 중소기업에 취업해 일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갑니다. 본가는 원래 서울 강북 쪽인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바람에 부모님이 자취방 전세 자금을 처음에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고 회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원룸 3천 보증금 끼고 월 10만 하는 전셋집을 구했죠. 다행히 경기도권이라 집값이 크게 비싸진 않았었다. 근데 2년 임대 기간이 만기되니까 집주인이 턱없이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을 거면 방을 빼달란다. 어쩌다 보니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다음 날부터 방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2년 새 집값이 폭등해서 전세 가격이 평균 30% 이상 오른 상태였다. 일주일 정도 집을 알아보러 주변 부동산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찾아다녔다. 주말에도 온종일 다녔지만 마땅한 집이 없어. 집에 들어오는 길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들어간 곳이 원룸 건물 1층에 10평 남짓 되는 자그마한 아름드리 부동산이란 곳이다. 그때 시간이 저녁 6시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일어서서 들어와서 앉으라고 손짓하기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이사 날짜는 언제까지고 전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가능하고 신축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미니 투룸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짧은 상담을 하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방을 봐야 한다며 곧장 일어섰다. 소장님, 잠시만요. 무슨 일이에요? 앞서가던 그녀가 획하고 뒤돌아서면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나를 곁눈질로 쳐다보는 모습이 어찌나 느낌이 있던지 내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순간 나도 왜 이러지 싶었다. 아니, 소장님 걸음이 너무 빨라서요. 같이 좀 가자고요. 그나저나 젊은 사람 걸음걸이가 왜 이리 느려요? 갑자기 소장이 내 쪽으로 다가와 서두르자고 살갑게 보채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도 어느 순간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보러 다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 코드가 잘 맞아서인지 여러모로 나랑 죽이 척척 맞는 거야. 근데 소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 한번 맞춰보래. 그래서 내가 35살. 그러니까 움찔하더라. 그거보다 많대. 그럼 39살. 그래도 아니래. 알고 보니 42살이었다. 그렇게 2시간 넘게 같이 집 보고 출출하다며 갑자기 함께 저녁이라도 먹자는 거야. 물론 그때까지 맘에 드는 집이 없었죠. 그래서 집 구경하다 말고 손님이랑 밥 먹는 경우도 있냐고 하니깐 계약하고 나서 식사 시간이랑 겹치면 종종 먹기는 하는데 집 보는 와중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날 쳐다보며 자꾸 웃더라. 그때부터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한 거지. 직장은 어디냐? 여자친구는 있느냐? 이러면서 은근히 사적인 관심을 보이길래 듣기 좋은 립 서비스를 마구 날려주면서 점차 분위기가 훈훈해졌죠. 그러다 내가 진상 손님이라 많이 힘드시죠. 그러니깐 아줌마가 책임지고 내 맘에 쏙 드는 좋은 집을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반주로 소주도 한 잔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처음에는 한 잔만 마신다며 은근슬쩍 빼더니 주는 대로 홀짝홀짝 잘도 받아 마시는 거다. 소장님은 보면 볼수록 배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겠어요. 장난 그만 쳐. 나이 많은 아줌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장난 아닌데 진심이에요. 자꾸 부끄럽게 왜 그래? 그래도 젊은 남자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은 좋네. 호호호. 나 사실 혼자 살아. 그녀는 내가 묻지도 않은 말에 뜬금없이 자기가 돌싱녀라 고백을 했다. 그녀는 알고 보니 재작년에 이혼하고 2년 넘게 혼자 살고 있는 이혼녀였다. 이혼 전 친정엄마가 지병으로 많이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이 남편과 10개월 정도 주말부부로 지냈답니다. 말이 주말부부였지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늘 바빴고 아줌마도 친정엄마 병간호의 일을 병행하다 보니 처음엔 한 달에 4번 이상 보던 게 3번이 되고
그러다 한 달에 기껏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얼굴 보는 사이가 되면서 소원해지고 만 거였죠. 신랑 혼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남은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서 주방과 베란다에 날파리 수십 마리가 날아다니고 청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집구석이 거지소굴이 따로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돌봐줄 가사도우미 한 분을 쓰게 되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랑과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바람을 피운 게 발각이 되어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네 집에 비는 방이 2개나 있는데 보증금 없이 월세만 조금 주고 들어와 살면 어떻겠냐는 거다. 아무리 내가 집 구하는 게 급해도 그렇지 처음 본 여자 집에 들어가 살 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돕고 살자는데 안 될 게 뭐가 있냐며 일단 자기 집에 가서 방이 마음에 드는지 구경부터 해보라고 무작정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는 거다. 30평 남짓되는 신축 빌라였는데 베란다를 확장해서 그런지 거실 사이즈도 나름 괜찮았다. 직장까진 도보 20분 거리에 한 달에 전기세, 물세, 난방비까지 포함해 10만 원만 내고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은 공용으로 써도 좋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 나한테 이보다 좋은 조건이 없다. 보름 뒤 그녀의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그녀를 처음 볼 때부터 뭔가 묘한 걸 느꼈습니다. 자기 혼자 30평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저랑 쉐어하우스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정말 고양이 한 마리와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때 막 저도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때라 괜히 말 한마디 더 해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고양이 간식이라며 집에 가서 주라고 건네주길래 집에 와서 고양이에게 먹여봤는데 너무나도 잘 먹어서 카톡으로 이 간식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고 카톡을 보냈죠. 그날 밤 간식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겠다며 이야기를 더 나누다 보니 조금씩 연락을 이어가고 쉐어하우스에 대해 묻길래 어찌어찌해서 만나 저녁도 먹고 결국 오케이를 하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스킨스쿠버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10일짜리 다이빙에 다녀온다는 말을 듣고 바람날까 걱정도 되었지만 바람 피지 마라고 말하면 늘 왜 사람들이 다 너 같은 줄 아냐며 화를 버럭 내곤 해서 쿨한 척 보내줬죠. 막상 10일 동안 떨어져 있으려니 허전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다녀오면 정말 다시 처음처럼 잘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여자가 돌아오길 기다렸고 그 여자가 돌아와서 예전처럼 장난도 치고 살갑게 먼저 말도 걸어보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냉랭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10일짜리 여행에서 다른 남자가 생겨버렸던 거였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랄까. 끝내는 게 맞는데 너무 힘들고 또 집 구해서 나갈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2년을 만나고 동거 생활 1년 됐어요. 남자의 직업이 배송인지라 집에 오면 늘 피곤해 하길래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편하게 해주곤 했죠. 전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칼퇴근 6시 반이기에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 등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죠. 아프다면 안마도 해주고 정말 헌신을 다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여직원과 바람이 났는데 제가 예전부터 경계하던 대상이었죠. 바람 피면서 하는 말이 업무가 요즘 많아서 좀 늦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늘 11시, 12시까지 들어옵니다. 가끔 술 먹고 외박도 했지만 이해해주는 척 하였지요. 의심나기 시작한 건 핸드폰에 문자가 항상 지워져 있고 예를 들어 어제 저장된 문자가 총 93통인데 내가 그날 4통의 문자를 날렸다면 97통이어야 하는데 92통이더군요. 왜 지웠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스팸 문자 지웠답니다. 암튼 이것 빼놓고도 의심받을 짓은 많지만 생략하고 이 남자 아침마다 뽀뽀해주면서 날 깨우고 출근합니다. 집에 와서도 우라가 밥 먹었어? 하면서 항상 안아주고 날 사랑으로 대하고 커플링 항상 끼고 다니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버텨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집에서 나에게 하는 행동은 전혀 의심할 수가 없는 항상 나를 사랑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고 이 남자가 실수한 것이 핸드폰이 저의 명의였다는 걸. 난 바보 되기 싫어서 남친 샤워할 때 몰래 문자 내역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승인받고 모른 척했습니다. 출근하고
일부러 문자 4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왜 답장 안 하냐고. 화장실 가서 똥 쌀 때 한 번이라도 답장하면 손가락 부러지냐고 다그쳤더니 하는 말이 네가 나 따라다녀봐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끝내고 그 다음날 인터넷으로 문자 확인하는 순간 나한테는 한 통의 답장도 없더니 다른 여자에게 4통의 문자와 이런저런 애정 표현까지. 그날 아침 전 회사에 전화해서 2일간 결근한다고 말하고 남친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무조건 일찍 퇴근하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더군요. 문자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같이 살았던 사이라 제가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하는데 집이 당장 하루아침에 뚝딱 구해서 나갈 수도 없는데 그냥 제가 빨리 나가길 바라는 듯 하여서 일단 주변 지인 집에 와서 자고 있습니다. 어차피 헤어지는 게 정답이고 서로에게 더 이상 피해 안 주는 게 맞는 상황인 것도 모두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켠으로는 정말 집을 알아보다가도 이게 맞는 행동인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자책하는 제 모습이 답답하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저는 일단 고시원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하다가 집을 구했습니다. 님도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람 피운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한 번으로 끝내고 다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나랑 헤어질 결심으로 바람까지 피웠던 건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갈수록 상황에 대한 판단이 더욱 정확해질 것입니다. 둘째로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당신의 가치관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할 수도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이것이 당신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당신의 감정을 고려해 보세요. 당신이 집을 나가기로 결정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스트레스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